요즘 출산율이 많이 낮잖아요.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모들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돈을 뿌리는 법안도 아니고 꽤나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난임 치료 시의 비용을 현재의 6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건데, 나이가 어린 부부들은 이 치료를 굳이 안 받아도 되니까 대상자가 온전히 필요한 사람한테 알맞게 지정되고요. 완전 무료로 가지도 않아서 민폐짓 하는 몇 명 때문에 병원에서 3, 4시간씩 기다리고 예약이 밀리고 그러면서 전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출산까지의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 거냐. 진료나 치료, 이후에 산후조리원까지를 출산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난임이 있던 부부의 경우 30% 정도에서 50% 정도까지 절약이 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정책적으로 산후조리원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출산 이후에 아동수당이라고 분유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라가 지급하는 돈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들이 요즘 많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전에 사신다 하면은 대전시 출산 지원 정책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지자체 쪽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홍보해야 된다, 뭐 어쩐다 이런 거를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저도 홍보를 한번 해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아동에 관한 법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동학대 처벌을 완전 강력하게 한다라는 법안입니다. 아동학대를 해서 그 아이가 생명을 달리해버리면 가형, 무기징역, 치사죄를 저질렀다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를 저질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 보호자가 학대를 했다면 50% 가중처벌, 이런 법안입니다. 강력하죠? 근데 이건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입니다. 사형이랑 무기징역을 판사들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엄벌에 처한다는 의미로 내리는 선고인데, 판사들이 이거 참작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싶으면은 바로 증거불충분을 때려버리고 검사 보고 다시 기소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판사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 보호자들한테도 다들 사연이 있고 이러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분유값도 없고 한부모 가정이라서 나 아니면 봐줄 사람도 없는데 또 일은 또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산후 우울증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징벌적으로 바로 무기징역 이래버리기가 판사들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법안을 얘기하실 때 제한 이후에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그래서 가중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판결이 정확히 이번 달 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의 전후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좀 심했어요. 그래서 엄벌을 요청하는 여론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언론에 안 알려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를 막겠다고 엄벌에 처하는 취지는 좋다 생각되는데, 그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무조건 때리는 건 아니다. 오히려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정작 잡혀가야 될 사람들이 안 잡혀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징역 20년 이래버리면 판사들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 이 정도는 줄만하다 생각을 할 텐데, 무기징역이 뭐예요? 평생이란 거거든요. 그 평생이란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판사들도 그걸 생각해서 오히려 형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 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다음 법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것도 형벌이 조금 과도한 법안이에요. 이제 지하철 등의 역내 흡연을 하면 역무원들이 100만 원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단속원들이 와야 벌금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현실적이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역무원들이 직접 보고 바로 단속을 하도록 하는 건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보건법도 100만 원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게 첫 번째로 아쉽고요. 두 번째로 너무 과도합니다. 이 100만 원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때 내는 과태료랑 똑같거든요. 근데 열차 안이랑 여간이랑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간에서 100만 원이면 열차 안은 더 가중되는 게 맞죠. 그러면 자연스레
열차 안은 뭐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무원에게 권한을 줘보고 그래도 안 되면 벌금을 올리는 게 맞는 거지, 둘 다 올리는 거는 너무나 빠른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장소가 다르다, 가중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다. 과징금을 빠르게 부여하겠다는 건 좋은데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한 세력들에게 과징금을 국가가 먼저 부여한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 결과가 나와야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질질 끌리는 경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선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추측인데, 일단 과징금을 먼저 뺐고 재판이 무죄가 나오면 그 시간 동안 이자를 쳐서 국가가 갚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자 쳐서 갚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걸 엄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무죄 나오면 돌려줘야 되니까 국가가 오히려 세력을 잡겠다고 더 큰 악의 세력이 돼가지고 억울한 국민분들을 탄압하고 무죄인데도 유죄라고 하진 않을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법안에 매우 찬성입니다. 부디 선조치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이뤄졌으면 하네요. 그런데 또 선조치에 관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탈북민에 관한 법안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조사를 해서 우리 쪽으로 정말 귀순할 생각이 있느냐, 정말 북한을 버린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검증이 끝난 다음에야 보호 조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넘어오면 일단 보호를 먼저 진행하고 검증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때부터 보호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실 탈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율상으로 보면은 간첩일 확률보다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탈북한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후에 간첩들이 많아진다면 그때 다시 바꿔야 할 법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약이 필요해서 갈 때 일단 약국에 돈을 지불하고 보험사에 나중에 청구하는데, 이걸 다이렉트로 보험사에 먼저 청구해서 애초부터 약값을 싸게 결제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약국이 적절하게 만들었는지 조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소소한 편의성 법안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조금 부차적인 법안들인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지금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를 더 실시하겠다,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법안이에요. 정확히는 낚싯배, 수상 레저기구, 유람선, 비행기의 음주 측정 방식을 보다 세세하게 한다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서 법안이 막 4개로 나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술 먹고 뭘 하는 것에 대한 엄벌을 내리려는 그런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면 얌전히 계셔야 한다는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